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국제결혼이 많아지는 만큼 이혼율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일이겠지만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마음가짐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부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 한 남성의 사연입니다. 결혼 정년기를 놓친 저는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든 아들 수발의 어머니도 지쳐가고 저는 이제라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국제 결혼을 알선하는 업체에 들어갔죠. 현실적으로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야 하고 제 월급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저와 결혼을 하려 할까 싶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결혼을 하면 2세도 갖고 싶고 그러려면 제 나이와 맞는 여자는 안 될 것 같아서 업체에 20대 여성을 원한다고 얘기해 두었죠. 얼마 후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대 후반의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보겠느냐는 말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베트남 여성의 집에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더군요. 저는 매달 30만 원씩 보내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적극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님 봉양에 살림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요. 결혼도 하기 전에 조건을 제시하는 게 조금 괘씸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제 처지도 있고 또 어머니가 워낙 좋아라 하시니 가급적 결혼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나서 결혼하는 데는 일주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그냥 베트남에 가서 그 여자와 만남을 갖고 마음에 들면 현지에서 결혼한 뒤에 한국으로 오면 되는 그런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여자는 그냥저냥 괜찮았습니다. 저와 20살 차이가 났지만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성숙한 여성이었고 저 역시도 제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이는 동안이라서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죠. 다만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걸렸지만 그건 차차 한국 생활을 하면서 배워나가면 되니까 일단 2번의 만남 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으로 온 아내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음식도 전혀 할 줄 몰라 어머니가 데리고 가르치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약속한 한 달이 되면 30만 원을 고향에 보내야 한다고 졸랐습니다. 결혼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제대로 하는 일도 없는 사람이 꼬박꼬박 30만 원을 요구하는 게 짜증스럽기도 했네요. 제가 몇 번 그냥 넘어간 달도 있었는데 아내는 그럴 거면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알게 해주고 싶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집 근처 공장에 취업을 한 아내는 자기가 번 돈을 고향으로 보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보내기로 약속한 게 월 30만 원인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었죠. 자기가 번 돈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부부가 번 돈은 가정을 위해 쓰는 돈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앞으로 제가 관리를 할 것이니 모두 저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고서도 계속 공장에 나가겠다고 하길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만삭이 되면서부터는 공장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집사람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람은 아기를 낳고 다시 다닐 생각이니 그때까지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고향에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월급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저런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로 써서 돈이 없다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집을 나가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철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는 나이 어린 티가 나는구나 생각했죠. 주변을 수소문해서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았는데 공장에서 알게 된 베트남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같은 나라 사람끼리 같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한국 남편 험담이나 하고 결혼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고 얼른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니의 생각과 같았기에 앞으로 마음대로 집을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혼내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괜히 고향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을 배울까 걱정됐기 때문이죠. 얼마 후 아내는 저를 쏙 빼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집에 드디어 손자가 생겼다며 싱글벙글하셨죠.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하나도 기뻐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일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그저 돈 벌어서 고향에 보낼 생각만 하는 사람처럼 보였고요. 아이를 돌보는 일도 집안 살림도 모두 어머니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을 수 없어 집사람과 다투다 저도 모르게 한 대 때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때렸다기보다는 대드는 모습에 화가 나 조금 밀친 것뿐입니다. 집사람은 그 길로 다시 집을 나가 이주 여성들을 돌보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충분히 사정을 설명하고 아내를 데리고 오려 했지만 집사람은 절대 집으로 가지 않겠다 버티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고향으로 돈도 보내고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 겁니까? 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발전되고 살기 좋은 한국에서 자기가 영주권을 얻어 살 수나 있었겠나요? 시간을 갖고 사귀어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은데 이거 방법이 없나요?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당연히 제 핏줄이니까 제가 키울 생각이고 제가 저 여자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야 맞는 거겠죠. 그리고 그동안 1년 넘게 아내의 고향으로 보낸 돈도 다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 그 돈도 다 달라고 할 생각이구만요. 박 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